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르곤영혼TV는 한 사람이 삶을 살면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오르곤영혼TV는 모두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의 아픔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형님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고 또 삼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가 30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70세, 80세, 90세, 100세가 되는 과정에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 오르곤영혼TV는 지금 우리 시대가 AI 시대고 SNS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를 결혼을 시킬 때 아이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좋은 자인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상에 들리는 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정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는 인간의 생각만 생각했는데 AI라고 기계적 생각, 기계적 지식이 있는 시대의 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을 보면 이제 인간과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문제에서도 인간이 소외도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막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인간과 인간 가장 기본적인 부부 상태에서의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지켜줄 수도 없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재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나누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아이를 8명 낳고 7명 낳은 게 이게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는데 무한 책임을 졌습니다. 무한 책임. 그게 뭐죠? 무한 책임은 1인 기업의 사장이 무한 책임이잖아요. 이 무한 책임제를 덜기 위해서 이제 유한 책임, 유한에서 생기고 주식에서 생겼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것은 부부는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는 부부는 스스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둘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부부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 직장에 나가서 개인적인 능력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아주 복잡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는 부부는 일심동체였습니다. 부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돈을 좀 남기고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남편과 가장은 가족 전체를 먹여 살려야 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번 돈은 모두 당연히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데 살았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무한책임이란 이 단어가 많이 또 약해진 것 같습니다. 무한책임은 무한책임.
무한 책임.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바로도 가장이 무한 책임입니다. 이 가장의 무한 책임이죠. 그래서 가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족을 먹이고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100% 담당을 했죠. 이게 이제 어떤 기준에 나오냐면 음양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음양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음양의 조화. 근데 지금 이 무한 책임도 가장도 음양의 조화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가장이 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제는 그 음양의 조화도 과거의 산물이고 무한 책임도 과거의 산물이고 가장도 과거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양의 조화는 즉 이 무한 책임 음양의 조화가 나오는 게 뭐가 나왔냐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이 주인의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있는 것이죠. 어떤 공간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주인은 자기 인생의 삶에서 무한 책임 영역을 지고 살면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허튼질하게 되면 그 무한 책임진 영역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주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어쩌면 가정이라는 가정의 본질입니다. 가정은 무한 책임제입니다. 무한 책임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혼돈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무한 책임이라는 개념의 가정에서 이제 요한 책임의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남녀 평등입니다. 남녀 평등. 이 남녀 평등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손님으로 바꾸세요. 손님.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요, 자기 삶이 남에게 비춰졌을 때 나의 잘못된 어떠한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무한 책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무한 책임으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뭐죠? 애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공중도덕이라고도 했습니다. 개인 간에 살아갔을 때 애절을 지키는 겁니다. 매너스라고 합니다. 매너스, 이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어미가 지아비를 섬긴단 말도 있어.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 엉투당투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거나 어떠한 철학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서 100%의 안정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정이란 말이 있어요. 안정, 안정, 또 안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자를 잘 못 쓰겠습니다. 안전과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할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돈 잃고 사랑 잃고란 말이 있습니다. 돈 잃고 그 다음에 사랑 잃고입니다. 그러면 돈보다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 사랑이란 말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동물사에서는 암놈, 순놈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고 도움받아 교육도 받고 태어나서 이제 또 다른 부모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의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배우자, 베터 할프라고 합니다. 그걸 만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평생 살아가는 공간이 부모 밑에서, 즉 그런 거잖아요. 엄마 밑에 떠나서 이제 남자인 경우는 아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아버지 이성적인 것이 돼서 남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여기에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을 지키는 것 같아요. 나도 성장했고 내랑 함께 살 짝도 성장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함께 평생 살아갈 짝은 정해져 있는데 그 짝이 이제 부모 밑에서 성장해 오고 나도 나의 부모 밑에서 짝도 짝의 부모 밑에서 성장해 오는 거잖아요. 그 성장해 오면서 올바르게 의롭게 성장해 오면 좋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사람이 아주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기준, 그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덕입니다. 덕이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덕이 기준입니다. 부모 밑에서 이렇게 성장할 때 덕을 쌓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정감 있게 말할 줄 알고, 또 뭐 있죠? 수줍음도 있죠. 이 덕에는 수줍음이 있어. 수줍음, 수총각,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 인간은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있는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절,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죠? 도움을 받는 것, 그런 거겠습니다. 이 덕은 그런 것 같아요. 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면이 조용하게 그 청정한 가운데서 깨달고 그런 어떠한 내면 속에 나오는 그런 뭐죠? 겸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접하면서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는 기본적인 인간,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적으로 개인으로 존재해서 이제 짝을 만나기 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나라는 어떤 진짜 참인 인간을 이제 나의 짝에게 선을 보여야 됩니다. 그때 느꼈을 때, 이 순놈은 수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암놈은 수처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거죠.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숭고한 거잖아요. 나의 짝을 만나서 살아갈 때, 나의 짝을 만날 때 나는 내가 남자니까 수총각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여자인 수처녀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덕입니다. 수처녀, 수총각이 덕이라고. 덕.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애절 바르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부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부의 덕이 있어야죠. 부부가 안전하고 안정되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개인의 덕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덕이 있는 인간과 덕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 자체가 진실합니다. 말하는 것이 참입니다. 그러니 수총각이 수처녀에게 말할 때 덜덜 떨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생 만나고자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에 숭고한 순간입니다. 청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한 번 만나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번만 끝나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은 덕인이 되어야 됩니다. 덕. 이 덕은 남자는 수총각이 되어야 되고 여자는 수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처녀와 수총각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짝에 대한 배려, 짝을 맞이하는 숭고한 어떠한 그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덕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충성입니다. 덕은 충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짝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짝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원앙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원앙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앙세를 이렇게 패배할 때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앙은 한 번 만나서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는다잖아요. 우리 인간도 새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이 이야기하기 전에 초창기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아니고 뭐죠? 사랑입니다. 돈 잃고 사랑 잃고 그럼 끝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덕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덕인으로 살 수 없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둔하게, 우직하게, 순놈은 우직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암놈은 뭐죠? 어떤 표현을 할까요? 정말 착한 아내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고 우직하고 우둔한 게 참 먹고 사는 환경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몰입이죠.
덕을 통해서 이 수천과 수천녀가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켜야 돼요. 숭고하게 지켜야 될 영역이 부부의 사랑이고, 우리 이런 오리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돈 잃고 사랑 잃고. 이 말이 뭘까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어떤 그 소중한 함께하는 시간과 또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게 돌봐주고 부부 몰입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돈 낳고 사람 낳냐, 사람 낳고 돈 낳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덕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덕하고 이 덕하고 붙여 있는 게 도입니다. 이 도와 덕이 있어요. 도는 길도예요. 이 길은 왜 도라는 그 도란 단어를 위대하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자의 도덕경을 보게 되면 도와 덕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 도덕이란 그 교육 과목이 있었습니다. 도덕.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사람의 길. 사람이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부부 사이는 몰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잘 못했는데 늘 몰입이라는 것은 함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몰입입니다. 부부 일심동체. 부부 일심동체인데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막 고단하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죠. 부부 개개인이 덕이 모여서 부부가 되면 바로 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가 너무 좋은데 굳이 바꾸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몰입입니다. 몰입의 전제는 도덕이에요. 도덕. 남자가 의롭고 여자가 의롭고 남자가 덕이 있고 여자가 덕이 있으면 서로 좋아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덕에 대한 단어가 덕스러운 인간, 덕인이란 단어가 점점 우리에게 멀어져 가는 것은 왜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부부 밖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가,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에 우둔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늘 그 시장에 가게 되면, 야시장 가게 되면 힘에 밀려서 저 끝에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고 맛있는 걸 찾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덕이 있는 사람은 이 도와 덕이 있는 사람은 노자의 도덕경이 있듯이 약자가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거예요.
저는 그 직장 생활을 30년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공직이라는 것은 많이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공도 그렇습니다. 매일 술 마시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한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용히 산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산 사람 승진도 못하고 밀려나서 직장에 나오죠. 술을 먹고 해서 잘나고 막 자기가 잘났다 하면서 이렇게 승진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도덕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뭐가 참일까요? 자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승진한 사람 참일까요? 그냥 자기 본성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이게 참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조금 쪼개서 많은 사람 사귀는 게 참일까요? 아니면 조그만 돈이지만 진실하게 몇 사람에게 깊게 사귀는 것이 참일까요? 참 어렵죠. 우리가 무엇이 참인가 기준이. 지금 우리는 참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N빵이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는 것만 내고 자기 부분만 내고 모이고 헤어집니다. 이게 이제 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친구들에게는 그 모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무책임이죠. 모두가 책임을 지자 무책임이. 자기가 가고 가요. 그래서 다 손님으로만 가는 거죠. 이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 같은 이렇게 그 모임이 있으면 한 사람이 주관해서 한 모임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그때 다른 사람은 완전하게 손님으로 오는 것이 참일까요? 쭉 만나게 순서가 돌아다니는 비용은 똑같을 때 말입니다. 그 완전한 그 책임자로서 그 모임을 주관한 사람은 자기가 돈을 다 들여서 모든 기획을 해서 그 모이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자신의 모임의 취지를 달성시켰다는 때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참의 희열은 느끼면 안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그 창조자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떠한 순간순간에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순간순간 의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가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주인. 조금은 이제 결론을 지어가야 되겠습니다. 삼라만상, 온 세상이란 뜻이잖아요. 삼라만상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입니다. 삼라만상은 음과 양이 조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입니다. 이 조화란 말은 뭘까요? 영어로 하모니입니다. 균형의 추가, 이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화라는 뜻은. 균형추가 무너졌을 때 내가 피해를 감당하면서 그 균형추를 유지하려는
그게 그냥 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엠빵이 조화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책임자로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나머지 손님들이 주인이 잘해줌으로써 기분 좋은 상태, 이게 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조금 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늘 긴장돼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좀 내가 긴장이 풀고 좀 편해진 순간 누군가 나의 그 휴식을, 나의 편안함을 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누군가가 주인 역할을 해주면 그 주인인 공간에서 나는 당당하게 손님으로서 휴식을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는 그렇습니다. 무한 책임지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순간에 무한 책임지는 주인이 있어요. 또한 어떤 순간에 무한정하게 기분 좋게 노는 손님도 있습니다. 이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엠빵이란 게 있습니다. 모여서 전부 다 자기 부분만 n분의 1만 내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모일 때 모든 사람은 자기 n분의 1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n분의 1을 어떤 사람 내고 다시 어떤 구자에 넣어주는 케이스 있을 것이고 그 공간에서 전부 다 n분의 1로 내려가 돈을 내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게 되면 그곳에는 누구도 휴식을 취하거나 누구서 그곳에 즐거움 느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 줄 때 초대받은 기쁨은 매우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초대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을까요? 모두가 n빵입니다. n분의 1이에요. 이 n분의 1은 뭐라겠냐면 무한 책임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무한 책임이 유한 책임으로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유한 책임만 집니다.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은 돈의 세계에서만 있습니다. 비용 지출의 세계만 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무한 책임은 주인인 역할이 있는 곳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가 과연 유한 책임일까요? 무한 책임일까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무한 책임일까요? 유한 책임일까요? 부부는, 즉 음양의 조화에서 이 부부는 무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늘 100%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 무한 책임은 100%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100%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무한 책임이란 말은 암컷이 20% 냈을 때 수컷은 80%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100%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유한 책임은 100%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이니까 50 플러스 50입니다. 유한 책임은 이 50만 책임집니다.
그러면 이 유한책 50만 책임진다는 것은 자기는 50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50을.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살아봐도 이 50을 100으로 사는 사람은, 100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50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45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40을 누가 대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유한책임도 마찬가지 45입니다. 그러니 늘 100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녀평등입니다. 남녀평등 사상입니다. 이 남녀평등 사상은 매우 무섭습니다. 남녀평등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도 이 정도 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했는 이 정도가 50이 아닙니다. 50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50을 요구합니다. 50이 또 50을 요구해요. 그렇게 되면 이 남녀평등에서는 50의 기준이 뭐하기 때문에 바로 n분의 1입니다. 부부는 2명이니까 2명이죠. 2분의 1입니다. 늘 2분의 1 사고로 살아요. 다시 2분의 1이라는 건 유한책임입니다. 이 유한책임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0%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냐면 부부가 무한책임이냐 유한책임이냐에 따라서 이 무한책임의 부부는 늘 100%입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은 바로 이 무한책임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살아요.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부부 일심동체.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한책임서 주인 이곳은 일심동체입니다. 일심동체는 무한책임제입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처갓집이든 본갓집이든 부부는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남녀평등인 곳에서 유한책임제는 그렇게 합니다. 처가는 처가가, 본가는 본가가 이렇습니다. 인간극장에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96살과 93세의 부부 어머니가 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오잖아요. 누나랑 같이 왔더라고요. 이건 유한책임사, 남녀평등이죠. 시청자 여러분, 부부는 유한책임자일까요? 무한책임자일까요? 무한책임자는 덕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한책임자는 부덕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이 부부로서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무한책임, 부부 유한책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